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그까짓 사람 그래도 사람, 작가 설레다, 그림 설레다, 출판사 예담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작가님 고맙습니다. 함께 들어주시는 아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상 딸기만두 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두입니다. 딸아이가 소개해준 설레다 작가님의 그까지 사람 그래도 사람. 우리가 살면서 참 사람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사람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위로도 받고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오늘로 설레다 작가님의 두 번째 책을 낭독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책을 낭독하고 너무 책도 예쁘고 글도 예쁘고 일러스트도 예뻐서 현재 나와 있는 책을 다 구입했습니다. 제가 하나에 꽂히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위험한 것도 있고 또 치우치는 면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행복에 젖으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 책은 5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길지 않은 글들이지만 그 속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서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습니다. 주인공인 짝짝이 귀 설토의 모습과 표정이 때로는 나 같아서 때로는 내가 된 것 같아서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며 사람인 저나 여러분도 이 시간만큼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타인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까지 사람 그래도 사람. 글, 그림 설레다. 출판사 예담. 프롤로그. 오늘도 괜찮지 않지만 괜찮을 당신을 위하여. 우리는 모두 별것 아닌 하루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시시한 날이 더 많지요. 작은 감정의 흔들림을 모두 챙기기엔 버거운 날도 덜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처 어떤 기분이었는지 정확히 느껴볼 새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며 지워버린 작은 감정의 균열들은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인가 이런 질문으로 제 덩치를 알려올 겁니다. 이거 내가 뭐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지내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질문이 들 때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가만히 앉아 우울해하거나
그것이 싫어 일부러 유흥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유흥이라고 해봤자 영화를 본다거나 맥주를 홀짝이는 게 전부이지만요. 당신도 그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찌어찌 시간을 보내 저 질문을 자문하는 일 없이 다시 하루를 엮으며 지내겠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에 별일이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별일이 생기는 마음을 사소한 것들로부터 쉴 새 없이 긁히는 내 감정을 분명하게 느껴보고 어떤 것은 확실하게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설토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설토가 보여주는 감정들은 드러내어 자랑할 만한 것들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도록 괜찮아 라는 말로 꾹 눌러 없애버리곤 했던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빈 노트에 별 의미 없이 휘갈겨 쓴 마음. 하지만 그렇게 적어두지 않고는 안 될 마음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품고만 있기엔 그 덩어리가 커져 표현하고 싶은 마음들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사소하다고 무시하던 감정들을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책을 채우면서 수많은 설토를 다시 그리고 그러면서 설토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감정을 또 다시 마주했습니다. 때에 따라 다가오는 감흥은 달랐지만 늘 무언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책을 마주하는 당신에게도 그 무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생길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짝짝이 귀를 가진 설토와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광합성.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렸나 봅니다. 누군가를 만나 조언을 구하고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아도 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끌벅적한 모임에 나가 거나하게 취하고 홀로 방에서 가슴치며 울어봐도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은 여전합니다. 오늘이 어제인지 내일인지 분간되지 않을 만큼 실컷 자고 일어나도 소용없었지요. 그러던 그 마음이 그저 커피 한 잔 홀짝이며 가만히 볕을 쬐었을 뿐인데 스스로 녹아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너무나 허무하게 만신창이가 될지도 모르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과연 이 일을 다시 선택할까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선택하지 않는다면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미련은 남겠지만 지금의 불안과 외로움은 덜할 테지요. 그러나 저는 몇 번을 다시 돌아간다 해도 이 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투덜거리긴 해도 좋아하는 마음이 불안이나 외로움보다 크니까요. 누군가의 눈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주는 괴로움을 감내하게 하는 즐거움이 길 위로 돋는 뾰족한 가시 사이사이에 선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곳곳에 흉터로 남은 상처들과 지금도 여전한 괴로움을 고스란히 인내하게 될지라도 또 이 길 위에 있을 겁니다. 칼집.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굴곡이 근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나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구경하는 입장에선 말이지요. 별다른 사건 사고 없는 평온한 삶이라면 사는 일이 밋밋하고 지겹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베인 상처 입은 삶보다 깔끔하고 매끈한 삶이 좋아요. 심심한 인생이 될지라도 불행으로 삶이 뒤틀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말은 이렇게 해도 금방 생각이 바뀌어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불길을 찾아 뛰어들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오늘만큼은 아니에요. 우물쭈물 하다 보니 어쩌면 문제의 시작은 새끼 손톱만큼 작고 사소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작 손을 봤더라면 별일 아닌 듯 말끔히 지워졌을 그 일을 내일,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품고 있다 보니 어느새 잔뜩 부풀어 몸집만 커져 머릿속을 한가득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이제와 소용없는 일이지만 어쩌나 하면서 또 차일필 미루고만 있습니다. 블랙박스. 내 마음을 담은 상자라 해도 열어보기 전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긴 들여다보고도 도통 알 수 없는 때가 더 많지요. 아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순간일 뿐 이내 흐려지고 맙니다. 내 마음이라고 다 알 수 있나요? 오히려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두루뭉술한 건지도 모릅니다. 어제 있었다고 오늘도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없다 해서 내일도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많이 가질 수도,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쉽게 없앨 수도 없고요. 내일부터 병. 1분 1초를 쪼개어 쓰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나와 다르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만 같습니다.
어떨 땐 그런 삶의 아우라에 매료되어 내일부터를 외치며 미루는 내가 한심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끔은 인생의 시간을 대충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 사이에서 나를 만나기 좋은 틈을 많이 갖게 되니까요. 잠이 깰 때까지 멍하니 앉아있는 몇 분, 드르륵 원두가 갈리는 소리를 감상하고 뜨거운 물을 부으며 피어오르는 커피향을 천천히 느껴보는 일, 기분의 변화를 시시때때로 만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틈틈이 그리워할 수 있는 순간. 뭘 하고 놀까? 뭘 배워볼까? 뭘 먹을까? 스스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나를 만나는 일. 모두 대충 채우는 삶의 틈새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억을 먹는 괴물. 이 작은 머릿속에 기억을 모두 담을 수 없어서 저마다 한 마리의 괴물을 키우고 삽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잠드는 아이라면 좋으련만 간혹 제멋대로 구는 탓에 종종 기억이 엉망이 되곤 합니다. 분명 소중한 날이었고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었는데도 언제인지 모르게 기억에서 흐릿해져 있습니다. 잊어도 될 일은 그때의 감각이 모두 재현될 정도로 또렷한데 중요하다 되뇌고 되뇌던 기억은 당혹스러울 만큼 깨끗하게 증발되었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나에겐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기억에 남는 그 일을 중요한 것으로 여겼나 봅니다. 오히려 간직하려 했지만 사라진 기억은 내 마음에선 지워버려야 할 만큼 별 볼 일 없었거나 괴로웠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기에 삶이라는 길은 자주 그 모습을 바꿉니다. 한 가지 모습을 오래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하루에도 수십 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바뀌기 전에 선수를 치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우리 대부분은 삶의 모습에 맞춰 살기 바쁘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 보통의 일은 아니니까요. 삶은 걷기 쉽게 혹은 마음껏 달려갈 수 있을 만큼 팽팽하고 탄탄할 때도 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가느다랗고 느슨해져 있기도 합니다. 파도 타듯 휘청거리며 날뛰기도 하고 때론 무섭게 속도를 내며 솟구쳤다 갑자기 내리꽂히기도 하고요.
그런 삶 안에서 주어진 생명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아슬아슬 균형을 잡으며 신중하게 나아가는 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별별 짓을 다 하게 되는 일, 그게 바로 인생이라 부르는 서커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면할 수 없다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긍정적인 다짐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희망적으로 마음을 쓰려고 노력했어요. 기분이 울적해질 때마다 몇 번씩 나 자신을 되새겨 봤지만 그런데도 이렇습니다. 이젠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다짐이고 노력이고 다 포기하려 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든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내 무언가가 마음을 묵직하게 눌러옵니다. 뜨겁게 달궈진 새덩이를 갖다 댄 듯 마음이 요동치고 진땀이 흐릅니다. 왜 이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려던 순간 알았어요. 모른 척 하려고 했던 시간만큼 나를 조여오는 것들은 튼실하게 제 덩치를 키워가고 있었음을, 번개를 맞은 듯 등줄기에 번쩍 정신이 듭니다. 여기서 벗어나 보기로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흐트러진 손과 발에 힘을 주어 봅니다. 언젠가 또다시 불안과 초조가 나를 옥죄어 온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시간은 누려야 하니까 남아있는 힘을 모두 쏟아부어 보려 합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나에겐 분명한,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단단하게 묶여있던 고정관념의 일부가 나 스스로 변하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아주 사소한 습관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 감추고 싶던 못난 버릇이 이전과 조금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좋은 쪽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요. 타인에게는 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의 작고 조용한 환호도 들리지 않겠죠.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몰라주어도 괜찮아요.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니까요. 자존감. 자존감은 내가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함께합니다. 어딘가로 사라지거나 갑자기 쑥쑥 자라나지 않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처음 모습 그대로 항상 나를 기다립니다.
그가 변한 것 같다 오해한 적도 있지만 이내 깨닫게 되겠죠. 늘 한결같은 그를 두고 내 마음만 이리저리 분주했음을. 오늘을 오늘답게 어제를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을 계획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제는 이미 내 곁을 떠났고 내일은 아직 내게 오지 않은 시간. 오늘만이 내가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시간들에 곁눈질 하지 않고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잘 채워보려고요. 오늘도 이대로 흐르면 어제가 되어 그리워할 테니까 말입니다. 지그시 바라보기. 마음을 지그시 바라보며 오늘의 기분을 물어봅니다. 돌아오는 대답이 세심해질수록 그날의 기분이 좀 더 다양해지더군요. 간단 명료했던 감정들이 자잘한 가지를 뻗어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감각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만 스쳐도 움츠러드는 부분이 있는 반면 자극을 밀어붙이며 거세게 저항하는 부분도 있고요. 나를 좀 더 마주하면 내 기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한 번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바쁘더라도 틈틈이, 매일매일 말입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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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고 다치고 아프고 슬프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런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보다 참기 힘든 건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처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좀 덜 괴롭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부질없는 기대였습니다. 이 반복이 익숙해지기 전에 벗어나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되기 전에 도망치고 싶습니다. 관계에서 벗어나면 괜찮아질까요? 철저히 혼자가 된다면 이 악순환은 사라질까요? 돌고 도는 이 굴레에서 깔끔하게 사라지고 싶어요. 덜 아프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어딘가로. 언젠가는 바라는 대로, 때로는 상대의 진심 어린 배려와 위로가 가식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어깃장을 놓으며 시비 걸고 상처를 주곤 하죠. 축축하고 흠이진 감정의 밑바닥까지 나를 패대기 치고는 비아냥대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퍼부으며 질책하기도 합니다. 별일 없을 땐 스스로에게 한없이 나긋하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차갑게 돌변하는 나. 스스로를 잘 아는 만큼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 자신에게 가장 냉정하게 굴었던 사람 역시 나. 그렇기에 힘이 되는 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간절히 바랐던 상대도 바로 나였습니다. 아직은 서투르지만 언젠가는 호된 꾸지람 대신 따뜻한 격려 한마디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게 되겠죠. 못난 마음이라고 구석으로 밀쳐내기보다 가슴팍에 끌어안아 다독여 줄 때도 생기겠죠. 그까지 사람, 그래도 사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설레다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앞에 책을 소개하는 제 딸 아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딸 아이는 지금 24살입니다. 자폐성 성향을 가진 발달장애인이고요.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파서 그 후유증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나 남편에겐 없으면 안 되는 귀한 생명입니다. 아이가 웃는 게 제가 웃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대화가 통하고 말을 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함께 나누고 소통하며 아이가 크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저에게 꺼내놔서 요즘은 참 기쁩니다. 아이가 이쁘다고 해주시고 화이팅을 외쳐주신 여러분께 감사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희가 웃는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웃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